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가 남이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백악관은 유럽연합이 애플과 메타의 부관 벌금을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갈취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아이싸움에 어른이 좀 끼어든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그 글로벌 규제 권력의 충돌이라든가 디지털 주권 경쟁 그리고 이제 규제권 주도권을 둘러싼 이제 미국과 EU의 어쨌든 갈등이 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제 그 애플의 5억 유로고 이제 그 메타의 2억 유로의 어쨌든 벌금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 EU가 이제 매겼습니다. 이건 사실 원래대로 하면 더 많이 했어야 됩니다. 원래 이제 매출의 6% 정도를 이제 했어야 되는데 두 기업의 광고 결제 방식에 대해서 이제 변경에 대해서 실질적인 구조 개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개편 명령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시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비해서는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거임에 불구하고도 이제 미국이 상당히 반발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미국은 자국의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자발적 규제에 타깃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 규제 주권의 침해로 간주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국가 간의 디지털 규제 프레임이 이제 충돌을 하고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복수 규제 프레임이 충돌하고 있는 게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애플과 메타는 이윤의 규제가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제 이 북을 받은 게 향후에 좀 더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좀 약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이제 이유가 실질적으로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자체를 바꾸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약간 조심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어떤 테크 기업에서는 앞으로 각국의 디지털 규제 프레임에 대해서 광범위한 비즈니스 어쨌든 구조조정과 컴플라이어에 대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적 갈치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높은 용어를 쓰고 있어서 약간 놀라운데요. 사실 2020 지난해부터 이제 말부터 이제 글로벌 선거 사이트가 신보호주의 기조가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EU는 약간 신경전을 약간 벌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그 기술의 전쟁이라든가 관세 부분이 맞닿아 있으면서 약간 조심스럽게 이제 대결을 하다가 이제 지금 처음으로 이제 맞붙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 건데 애플 메타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요청을 최근에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을 제재한 FTC 이런 기조를 했을 때는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약간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미국이 이거는 뭐 기업과 약간 이런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 자산이라는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EU 규제는 미국 국익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것 같고요. 디지털법이라는 게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기업에만 정조준하는 게 약간 좀 불쾌하다는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기업이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수준의 규제 압박이나 이런 거에 틱톡이나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역차별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을 정조준한 것이 이제 정치적 규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국내의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약간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내년에 이제 어쨌든 그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방독정 기조 같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외국 규제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뭐 빅테크를 때리는 것들은 상관없지만 내가 내 아이를 때리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남의 우리 자식을 다른 사람이 때리고 이러는 것들은 외국 규제에서 이제 자국 기업을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어쨌든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자국 일자리를 만든 기업을 이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글로벌 규제 어쨌든 이런 부분도 이제 자국 규제 프레임을 국제 기준에서 밀리는 구조에 이런 거에서 이제 자신이 밀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미국의 대응은 애플 메타를 감싸는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기술 주권을 지키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미국과 EU 사이에 어찌됐든 간 빅테크 규제를 놓고 외교적인 충돌도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응을 봤을 때는 애플과 메타를 감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좀 지키기 위해서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미국과 EU 사이에 있어서 힘겨루기는 앞으로 어떻게 좀 벌어지게 될까요? 일단은 뭐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게
반발하면서 이게 이제 기술 패권인데 여러 가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빅테크 이거로 이제 미국의 디지털 패권 수단이라는 요렇게 이제 향방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 메타는 이제 미국의 안보 자산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미국의 어쨌든 직접적인 도전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이런 생각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갑작스럽게 이제 편들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표면적으로는 계속 감싸기로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장기적인 맥락과 맞닿아 있고 예고된 반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술 주권을 지키는 건 체제적인 어떤 대응의 그런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EU는 디지털의 어쨌든 시장법이 자국의 어떤 질서의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의 어떤 타깃은 전부 미국의 빅테크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를 어쨌든 기본적으로 단순한 경쟁제어로 보지 않고 패권의 약화의 어떤 시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걷고 나서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관세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자신들이 이제 손을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규제 수출을 게임에서 이제 밀릴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글로벌 표준 제정대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향후에 이 흐름을 방치하면 자국의 테크 기업이 유럽 규제에서 종속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고착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백악관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규제의 어떤 패권 게임의 본격을 이제 선언하고 나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와 함께 요거를 계속 나아가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게임의 룰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1단계로는 일단 정면의 어떤 충돌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충돌을 하게 돼서 지금은 벌금, 외교 갈등 확산되는 초기 국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이게 이제 그 자신들만 하는 게 아니라 중재자들에게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WHO나 OECD 같은 어떤 국제로 요구를 다자간의 어떤 전면전으로 나아가게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글로벌 기술로 재편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장기적으로는 EU의 어떤 공공기술의 규제 모델과 미국의 어떤 시장 중심의 패권 모델이 두 개가 부딪히면서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미국 스스로가 또 게임의 룰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용들도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